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선상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제가 오늘 새벽에 단톡방에 성공한 성화기 글을 하나 먼저 낭독해 드리고 방송을 하면 좀 기분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글 하나를 낭독해 드립니다. 제목은 두 번째 눈이 오기 전에. 첫눈이 내리던 날 신발도 없는 하얀 비둘기가 얼마나 발이 시렸으면 베란다 실외기 위에서 파르르 떨더니 오늘은 눈 녹은 따스한 햇살의 총총걸음으로 연신 땅바닥을 쪼아댄다. 가로등 머리통 위에 홀로 앉은 까만 까마귀가 첫눈이 내리던 날 깜깜한 밤에 갈 길을 잃고 얼마나 울었기에 나처럼 목이 쉬고 눈이 퉁퉁 부었더냐. 첫눈이 내리는 날 세상은 천사의 은빛 날개처럼 눈부셔 세상과 인간의 더러움을 한꺼번에 묻고 싶어 가던 발 멈추고 바보처럼 두 손 모아 기도했건만 첫눈이 다 녹아 없어지니 저 여의도 땅 늑대들만 덕실거리구나. 난 12월도 아스팔트 위에서 신발 없는 비둘기처럼 시린 발을 동동 구르고 목이 쉬고 눈이 퉁퉁 부은 까마귀처럼 또 소리를 질러야 한다. 하나님, 두 번째 눈이 내리기 전에 저 늑대들 좀 거두어가옵소서. 몽땅 다 데리고 갈 수 없다면 3마리라도 묶어 가옵소서. 설령 소박한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해 허공에 맴돌지라도 오늘 밤엔 두 번째 눈이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자, 짧지만 심정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오늘 찌르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 텐데 이걸 좀 국민적 합의를 빨리 거쳐서 이런 것 갖고 나라가 시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방송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겁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미국 대선이 끝난 뒤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계속 우리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이걸 무슨 방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민 감정을 자주 건드리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건 방위비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이 맞는 말입니다. 미국은 향후 10년을 군사력 보강과 핵심 전력 증강이 필요한 골든타임으로 평가한 이상 국방비 정액 및 핵심 전력 증강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동맹 재편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수단으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지난달 29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정식 발효됐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도된 내용의 용어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정식 발효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용어를 제가 앞에서 수정을 했건만 할 수 없이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뭐 이래야 될 텐데 아마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좌파들이 좋아할 용어인데 이거 빨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고치셔야 됩니다.
외교부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미국과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협정 첫대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원으로 정하고 연간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방 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따로 분리해서 협상할 계제는 아니란 것 때문에 결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 문제는 북한 핵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자세로 트럼프와 결판 지을 숙제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인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경우도 트럼프와 김정은 간 만남이 성사가 된다고 본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딜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북한을 설득하는 것보다 미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 개선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 무슨 생각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는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죽창가를 시작으로 일본 물건 불매 바람까지 불다가 결국 지소미아까지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한일 관계를 꾸준히 개선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순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한미일 관계 개선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는 거의 복원이 됐다는 것이 아마 정설로 보아질 겁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할 것이다. 자, 퇴임 앞두고 기시다가 참 한일 관계 개선 이거 우리가 약속해서 굳히자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복원이 됐고 100억 달러 규모로 갑니다. 이 통화스와프란 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진에 이제 저렇게 협정된 돈을 빌려 쓰고 빌려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 간에 관계 개선을 했다는 건 이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거 뭐 전부 다 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때 한일 관계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니 다시는 안 볼 국가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한국을 일본인들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면 한국 사람들은 좋아한다 소리 못할 거야. 바로 좌파들이 침입하라고 몰아버리니까.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3월에 물론 뭐 좌파들이 남자를 대준 거 배 아파하니까 민주당 윤건영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러니까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라면 수백 수천 번은 될 것이라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건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작년 7월 암살당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생전에 작성한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한일 관계 악화가 문재인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480종 분량의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아베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파탄의 책임 문제를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의를 정권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학신범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겁니다. 어휴. 학신범이래. 저도 물론 아베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책이 암살 당하기 전에 썼으니까 그나마 객관적으로 썼으니까 학신범을 해도 문재인이가 찍소리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아베 말이 아니더라도 개딸과 민주당 지지자들만 빼고 나머지는 누구라도 한일강의 파탄의 책임은 문재인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사는 데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인상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인상부터 매끄럽게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정도로 한국 안보에 결정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분담금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진다면 아마 트럼프 성격상 미군을 그대로 철수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엄포가 아니라 트럼프 성격을 보면 하고도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선거기간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한국을 머니머신, 즉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100억 달러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결과물이 제가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구하고 수십 년 동안 보호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한국은 동맹은 맞지만 무역에서는 적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말이요. 맞는 건 맞는 거야. 이거 잘못 들으면 협박 같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 책이 돼서 아마 미국 보고 분담금 올려달라. 아마 미국은 올려줬을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국인데 분담금 올려달라 안 올려준다? 그래 뭐 아마 야 미국 철수해가지고 벌써 철수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트럼프는 2020년 한국과 분담금 협상이 틀어진 바 그때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측 계산에 따르면 28,000여 명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연간 35억 달러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지난해 한국은 10억 달러 정도를 분담했다고 합니다. 예상컨대 이재명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든지 아니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걸 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 겁니다. 이건 경제, 즉 먹고 살기 어려운 그 경제를 끌어다가 선동을 해버리면 무지한 국민들은 또 깜빡 속아서 부안해동할 것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다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팍팍 저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달란대로 다 올려준답니다. 여러분 이래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 또 어리비리한 국민들은 또 따라 넘어간다고. 한국과 미국이 합의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보면 2026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 2027년부터 2030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분담금이 인상되지만
상승률은 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그야말로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뭐 잘못 듣고 기분이 나쁘고 욱했다, 이 성질을 잘못 건드리면 트럼프가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자 협정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 국방부 분석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주한미군 주둔 총 비용 중에 미국이 78%, 한국은 22%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75%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 수치만 놓고 본다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들은 비교 불가합니다. 무조건 미국을 비판하고 트럼프를 비판하고 방위비 줘서는 안 된다고 모가지에 핏대를 팍팍 올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주한미군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이요. 자,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미군을 철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나름대로 분석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죠. 철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군을 철수시킨 후에 공산화가 된 나라들의 역사적 교훈을 보면 미군 철수가 어떤 결과를 갖다 주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75년 폐망 후에 공산화가 된 베트남, 이 나라는 1913년 1월 27일 베트남 전쟁의 교전 당사국인 미국,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베트콩 주축의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사이에 체결된 역사적인 파리 평화협정이 결국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왔고 결국은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남베트남이죠. 자유월남은 위장사격의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 철수로 인해서 나라는 패망하고 결국 공산화가 됐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20세기 인류 최악의 대학살 킬링필드의 역사를 남긴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딱 붙어있는 주변 국가가 되다 보니까 1970년부터 75년 캄보디아 내전에서 볼포트가 이끄는 khmer rouge 반군은 베트콩하고 합세를 해서 캄보디아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khmer rouge 정권은 급진적인 공산주의 혁명을 표방했고 1975년부터 3년간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문 아래 전체 800만의 인구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200여만 명의 부유층 및 지식인층을 포함한 일반 양민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도 결국 미군 철수로 인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바람에 그 여파가 미쳐서 나라는 공산화되고 그 끔찍한 킬링필드 대학살이 실제 있었던 것.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15일 텔레반의 정권 장악 후 8월 30일 미군 병력이 탑승한 미군의 마지막 C-17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이루고 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20년 만에 끝났지만 결국 아프간은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미국만 떠나면 다 공산화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4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9월 11일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텔레반은 그 세력을 더욱 확장시켰고 결국은 미군이 철수되고 텔레반이 수도 카불 점령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내세우면서 항복을 선언하고 국외로 도피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은 미군 철수 시작 3개월 만에 모두 무너졌고 나라는 공산화로 빠르게 진전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들과 얼마나 다를까?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좌파 정권의 천문학적인 돈퍼주기로 핵을 개발한 북한이 허구한 날 우리를 보고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고, 국내에 암양하는 3대 간첩단들, 고정간첩, 주사파, 종북좌파, 민주당을 비롯한 전체 야당까지를 놓고 보면 아마 미군이 철수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니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간 이거보다도 더 참혹한 공산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 똑같고, 혹여 잘못해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다면 아마 김정은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그냥 질적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장사를 사업을 하신 분이라 이게 거래 차원에서 대립이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론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인상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할 수 있는지 트럼프는 계산기 입이 다 두드려봤고 확인이 알고 있는 만큼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해도 결코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 그냥 얼마나 달라 이러지는 못하고, 뭐 다 해봐 35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좌파들이 분담금 인상에 목숨 걸고 반대하면 참다 안 되면 아마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겁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막으려면 이제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야당이 무대표로 반대하는데 이게 좌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좌파들은 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더 낼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선동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상컨대 반미와 친미 간의 갈등, 좌파와 우파 간의 충돌, 이런 분열과 갈등이 노출되면 나중에는 극기와 분담금 인상보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할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가 4년 전보다 상하원까지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4년 전보다 더 충성심 강한 참모들이 주변에 포진이 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하면 그 의중대로 바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경제적 측면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 여전히 휴전 중인 나라가 미군이 지켜준 덕분에 지금까지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하고 수출하고 이래서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 7위 경제대국이 됐다는 거, 이건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또 90년대 초까지는 건 40여 년 동안 미군이 공짜로 한국을 지켜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 경제 규모라면 트럼프가 제시할 액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이미 트럼프는 파악을 끝낸 겁니다. 특히 분담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홀랑 받아먹고 입을 싹 닥치는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거꾸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서 미국에서 우리에게 무역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흑자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아마 트럼프가 만들어 주리라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은 정권입니다. 반면 북한에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의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 확정학제를 분담금과 연계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진짜 슬기롭게 잘 풀어내야 합니다. 적어도 60세 이상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거지꼴을 면치 못하는 나라에서 학교에 가면 미국에서 준 우유, 이 돌처럼 생긴 돌우유, 또 빵, 뭐 이런 거 그 지어물자 받아 먹고 받아 썼던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오늘날은 삼시세끼 먹는 것도 싫어서 온갖 패스트푸드를 먹는 한국의 젊은이들, 그 행복이 그냥 굴러온 것이 아니라 결국 4만여 명이 넘는 유엔국 청인들의 피와 목숨으로 한국을 지켜주었기에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갚아주라고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미국의 청년들이 건 3만 명 넘게 사망을 했다고. 그냥 청년들도 아니야. 미국의 유명 하버드 뭐 이런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도 그냥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야. 3년간 이어졌던 6.25 전쟁 때문에 우리 국군도 14만 명, 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도 4만 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원동력이 된 유엔군 참전 군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나 친밀히 해도 좋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대략 연간 35억 달러입니다. 그래 봤더니 작년에 한국이 10억 달러 정도를 분담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상 후에 100%를 우리가 다 분담한다 해도 뭐 그렇게 큰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뭐 그냥 뭐 선거 유세한 중에 뭐 10배를 불렀어도 실질적으로는 2배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100% 10배 부르면 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일본처럼 항목별 지원을 활용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전략자산의 고정 배치나 전술에 관련 논의 등 구체적 이익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핵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교적 수단입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북핵 접근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북한의 핵확장 억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못 주겠다 버티는 것은 오히려 백해무익한 짓이자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진국이라면, 적어도 세계 7의 경제대국이라면.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한미관계를 형성해버린다면 전쟁이 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저는 장기간의 전쟁을 끌고 간다 그러면 발전된 무기들 때문에 온 산천이 초토화되고 뭐 공장이 무너지고 이러겠죠. 근데 그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는데 복원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아마 전쟁 한 번 나면 이 나라 그들 날 겁니다. 이런 걸 트럼프를 잘 이용해서 분담금 줄 거는 주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거꾸로 모색하면 얻을 게 많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도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것을 환영하고 있고 북한 억제의 한미일 삼국 협력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살만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서 못 주는 거. 거지 나라인데 더 달란다면 이거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깔끔하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줄 때는 홀라보고 다 줘버린 거야. 그리고 받을 거는 확실하게 받게 되면 아니면 지금 언제 우리가 처해 있는 뭐 다양한 이 사항들이 외교, 무역, 국방, 안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얻으면 어머만큼의 이득이다. 이 계산 다 끝내서 달라면 딱 주고 받으면 끝나는 거. 내가 외교부 장관을 가야 되는데 이 끊고 맺고 말이야 이 사람 이런 걸 심리전 잘해야 되거든 이게. 더더욱이나 문재인이 이거 저거들이 다 부셔놓고 말이야 결국은 와가지고는 저거들은 잘못한 거 잘한 거 하나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는 식이니까 이율 배반적인 이런 사람들하고 진짜 대한민국 함께 산다는 게 골치 아픕니다. 자,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만약에 못 주라 그러면 안 주라 놈들은 전부 강제로 버스에 때려 실더니 열차에 때려 실고 북한으로 보내봅시다.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 늦은 밤 뭐 좋은 뉴스보다는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